홍차TV 초대권. 여동아, 형 어딨어요? 나 리스로 디펜더 하나 살라고. 리스요? 갑자기요? 너 용석이 알지? 네. 걔 이번에 디펜더 리스를 뽑았는데 기가 막히더라. 어떤 부분이요? 엄청 싸던데? 형 리스 잘 모르죠? 어. 형 오늘 제가 리스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형은 저한테 엄청 진상인데 다른 데 가서는 엄청 호구네요. 3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렇게 손해 안 보고 일어나면 되는 거죠. 형 이번엔 진짜 살 거예요? 아이, 고민 중이야 이번에도. 근데 리스를 꼭 하셔야겠어요? 견적을 다 받았는데 리스 견적이 제일 싸던데? 할부 견적도 받아보셨어요? 할부, 리스, 렌트 다 받아봤어. 근데 리스가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금액이 제일 싸니까. 오늘 형 상담을 제가 제대로 해드릴게요. 형 사업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청년주택 들어갈 일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아세요? 아니? 근데 왜 리스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리스의 목적은 싸서가 아니에요. 차값은 똑같죠? 같은 차 보셨죠? 디펜더 디펜더 보고 왔지. 등급도 똑같은 거. 똑같은 차. 근데 형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금액이 1억이라고 쳤을 때 할부와 리스를 어디에서 진행을 하시죠? 캐피탈? 그쵸, 캐피탈에서요. 그럼 캐피탈에서 리스는 목적을 두는 금융상품이고요. 단지 돈만 빌려주는 건 할부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형은 어디에도 목적이 없는데 굳이 리스로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리스가 더 쌀까요?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리스는 잔존가치, 보증금, 선납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명칭들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형이 할부보다 훨씬 더 적게 낸다는 거는 나중에 내야 될 돈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고, 할부는 정직하게 내가 내는 원금과 이자가 정직하게 원금이 까져서 내가 낼 돈이 점점 줄어요. 나중에 형 스타일상 형 차 몇 년씩 타세요? 뭐 길면 2년? 이번에 뭐 얼마나 타실 거예요? 뭐 한 2년? 제가 형을 10년 동안 알았잖아요. 형은 2년이라 그러면 1년 안에 무조건 와요. 1년 안에 할부를 해놓고 1년 안에 차를 팔려고 내놓으면 돈을 갚으면 몇 프로 내는지 아세요? 중도성한 수수료를? 계산 안 해봤는데. 할부는 2%밖에 안 내요. 통상적으로 평균이에요. 리스는요,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라는 게 존재해요. 그 미회수 원금,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해서 20%. 그럼 형이 1억을 보증금도 한 푼 안 걸고 형이 1년 타고 팔면 원금이 얼마나 남을까요? 8천만 원 이상 남을 텐데 8천만 원에 20% 계산해보세요. 1600이죠. 그러면 내가 이전을 해서 내 앞으로 갖고 올 때 이전비가 들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1년 동안 쇠가 빠지게 냈는데 1년 후에 되팔려고 하면 신차값 이상을 더 내야 돼. 그래도 하실 거예요? 그럼 렌트는? 렌트도 똑같아요. 렌트도 리스처럼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리스나 렌트는 돈을 내가 내지만 명의는 캐피탈 거예요. 리스는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만 명의는, 법적인 명의는 캐피탈한테 가고요. 렌트는 말 그대로 렌트요, 빌리는 거예요. 소유권도 렌트카 업체 그 캐피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명의도 캐피탈에 있어요. 그래서 각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요. 보통 리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형한테 물어봤듯이 사업자가 있어서 또는 종합소득세를
세금을 많이 내서 그거를 조금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타는 게 리스예요. 똑같이 렌트도 그런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대체로 많이 타냐면 법인, 엄청 큰 법인이야. 근데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법인이야. 직원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사고가 한번 나면 보험료가 엄청 할증이 돼. 그래서 그 보험료 신경 좀 안 쓰고 싶다, 보험료가 안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비용은 많이 내지만 보험 때문에 택하는 게 렌트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이 캐피탈 주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갖고 하는데 할부랑 리스랑 렌트랑 이율 똑같이 주시겠어요? 형이라면? 그럼 할부가 제일 유리하다는 거야? 맞아요. 할부가 제일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게 할부는 내고 돈 다 갚으면 끝이에요. 내가 명의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냥 차를 팔면 돼요. 형 그전에 해왔던 것처럼. 근데 리스나 렌트는요? 기간이 예를 들어서 형이 다 채워서 탔어요. 탔는데 내가 돈을 낼게 잔존 가치가 목돈이 남아있어. 제가 아까 나중에 많이 낸다고 했잖아요. 그 많이 내래. 그러면 내가 명의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목돈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차를 팔아야겠죠. 그럼 차를 팔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반납이 가능하대요. 근데 반납하는 게 유리할까요? 모르겠는데. 형이 캐피탈이면 만약에 제가 형한테 빌린 차를 열심히 타다가 형한테 반납하면 형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싸게 팔아야지. 그쵸. 저 같은 중고차 업자들한테 연락해요. 사가라고. 그럼 제가 견적 놓겠죠. 그러면 중간에서 얘네는 일을 하니까 마진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붙겠지. 맞아요. 그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리스랑 렌트는 반납을 해도 결국 손해예요. 보통 그래서 리스 상태로 리스가 끝나기 전에 저희 같은 업자들한테 팔아요. 현금 기준으로. 근데 현금 기준으로 팔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다고 했죠?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는 중도 상환 수수료랑 개념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내 돈을 갚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고 페널티를 내. 그게 적어도 10%. 네, 이건 운용 리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10%를 내고 내가 명의를 갖고 와. 예를 들면 저 같은 업자한테 안 팔고 내가 명의를 갖고 와. 그러면 명의를 돌릴 때 무슨 비용이 나오죠? 이전 비용. 맞아요. 이전비. 형이 남아있는 금액 기준에서 거래 금액으로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그 비용까지 하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형이 내는 원금과 이자 플러스 이전비, 이 모든 거를 합산해서 봤을 때 형이 사업자가 있고 뭔가 수급을 받고 있어서 내가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차를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비용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라는 거예요. 용석이랑 충민이는 리스로 샀고 홍주는 렌트 샀는데 걔는 왜 그렇게 샀지? 띨띨하니까 그렇게 샀죠. 어? 개눈탱이 맞고. 아니 근데 원금은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여동이 넌 사업자 있으니까 리스겠네? 아니요, 저 요즘에 이자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전거 타요. Oh my gosh! 이거 타고 다닌다고? 네, 형 이쁘지 않아요? 잘 어울리네. 기름값이 안 들어요. 먼저 갈게요. 조심해서 타. 네, 조심히 가세요. 가.